루마니아 공산화 과정. 1944년까지 루마니아는 독일과 동맹하여 연합국의 한 축인 소련과 몰다비아 전선에서 격전을 벌이고 있었다. 독일과 동맹을 맺은 안토네스쿠 정부를 전복하고 공산 정권을 수립하기 위하여 두 명의 공산주의자가 당시 왕이었던 미하일 1세를 유혹하여 왕이 주도하는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다. 두 명의 공산주의자의 계획은 미하일 왕으로 하여금 군대의 총구를 소련에서 독일로 돌리도록 하고 안토네스쿠 수상이 연합군과 휴전하도록 명령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왕의 명령에 안토네스쿠가 불복하면 수상을 체포하려는 계략이었다. 쿠데타를 기획하고 주도한 공산주의자들은 에밀 보드나라슈와 루크레슈 파트라슈카누였다. 보드나라슈는 루마니아 공산당 정권을 세우고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정치인이었다. 그는 소련에서 비밀첩보 훈련을 받고 루마니아에 투입된 소비에트 비밀첩보원이었는데 1935년에는 체포되어 5년간 감옥에 있기도 했었다. 또 보드나라슈는 1944년 8월 23일 쿠데타가 발생했을 때 지하에 있는 군대 조직을 통하여 몰다비아 전선에서 소련군과 싸우던 루마니아 군대를 동요시키며 내란에 직접 개입하였다. 동시에 안토네스쿠 수상을 체포, 구금한 후에 그를 소련군에 넘겼다. 더욱이 그는 내각회의 의장이 되어 1946년 부정선거를 지휘하였고 이후에 국방부 장관과 부총리를 하면서 군대를 소련식으로 개조하였다. 파트라슈카누는 법학과 경제학을 전공한 박사이며 부쿠레슈티 대학의 교수였고 루마니아 공산당 창립회원이었다. 그는 1921년에 루마니아 공산당을 창립하였다. 이후 코민텔은 즉 소련이 주도하는 공산주의 국제조직에서 루마니아 공산당을 대표하여 1930년대에 소련에 머물렀다. 그런데 파트라슈카누는 소련에서 스탈린의 사상에 반대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다가 1944년 쿠데타가 일어나자 그는 루마니아 공산당의 대표로 그 쿠데타에 직접 관여했고 쿠데타로 수립된 정권에서 법무장관이 되었다. 스탈린주의에 비판적이었던 파트라슈카누는 1946년 학생들의 시위에 대하여 공산주의자가 되기 전에 루마니아인이 되어라고 할 정도로 민족주의자로 변했다. 결국 그는 이것 때문에 부르조아 민족주의, 쇼비니즘이라는 죄목으로 1948년에 체포되어 1954년에 총살되었다. 하여간 공산당 세력이 미하일 왕을 충동하여 일으킨 1944년 쿠데타는 공산 정권을 수립하는 중간 단계로 러시아 혁명기에 레닌이 사용한 통일전선 전술로서 루마니아 공산화 과정의 전형적인 형태이다. 쿠데타 이후 루마니아 공산당 정권을 세운 1등 공신은 좌익 농민조직인 쟁기병 전선의 지도자 페트루 그로자였다. 그는 1946년 11월 19일 총선까지의 과도적인 연립정권을 이끌고 소련과 루마니아 공산당의 계획대로 통일전선을 이루어 공산당 일당 독재의 토대를 마련했다. 과도적인 연립정부 하에서 미하일 1세를 지지하는 세력과 공산당이 이끄는 민주연합 블록이 파국적인 대결로 나아갔다. 소수파인 공산당이 권력을 잡고 일당 독재로 나아가기 위한 강력한 무기가 통일전선이라는 것이 그로자 내각과 민주연합 블록을 통하여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그로자와 민주연합 블록이 국왕과의 불안한 동거를 끝내고 공산주의 국가를 세우는 데 마침표를 찍은 것이 1946년 총선거였다. 그로자가 국왕을 축출하고 공산당 정권을 세우려면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해야 했다. 승리를 위해서 그로자와 루마니아 공산당은 부정선거를 기획하고 집행했다. 우선 그들은 왕과 국가의 편을 들었던 상원을 해체했고 둘째로 득표율 40% 이상의 당에 주어지는 다수결 혜택을 제거했다. 이것들은 공산당이 소수인 상태에서 공산당 일당 독재의 토대를 마련하는 아주 노련한 책략이었다. 부정선거와 공산정권 탄생. 1946년 11월 루마니아 총선거는 총체적인 불법 선거였다. 그것은 루마니아 공산당과 소련이 연출하고 그로자 내각이 기획하고 집행한 불법 사기 선거였다. 또한 부정한 개표를 통하여 이루어진 불법 개표 선거였다. 연립정당인 민주연합 블록은 기껏해야 46%를 득표했음이 나중에 밝혀졌지만 개표 사기를 통하여 압도적 다수결로 의회를 지배하게 되었다. 그루자 내각은 여성의 참정권과 군인, 공무원의 참정권을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여성과 공무원의 환심을 샀다. 동시에 다양한 협박과 부정적이고 사기적인 방식을 통하여 투표 전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 결국 공산당이 조종하는 민주연합 블록이 70%를 획득하였고 공산당의 우호적인 정당까지 합하면 91% 득표로 압도적으로 좌파연합이 승리한 것으로 결말이 났다.
루마니아 선거에서 이루어진 부정선거 방식은 정치 지도자 암살, 집회, 결사의 자유의 심각한 훼손, 여당인 BPD의 승리를 위해 국가기관과 세금 동원, 투표하기 전 투표함에 여당표 투입, 개표 후 감사와 조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정부 당국은 모든 투표소를 소각했다. 기독교 교회와 공산화. 루마니아 공산당 정권을 세우고 그 정권을 공고히 한 루마니아의 김일성 같은 인물인 공산주의자 게오르기 우데지와 함께 좌익 연합 내각인 그로자 내각에서 종교부 장관을 하다가 축출된 콘스탄틴 부르두케아는 루마니아 공산주의 건설과 그 과정에서 좌파 교회와 좌파 목사의 역할을 잘 드러낸 전형적인 인물들이다. 부르두케아는 루마니아 정교회 사제이며 루마니아 민주사제연합을 이끌고 루마니아 정교회가 공산당에 부역하는 노정의 기초를 놓았다. 루마니아 공산화 초기에서 가장 기회주의적인 처신을 한 부르두케아는 때로는 별, 즉 공산당과 함께, 때로는 십자가, 즉 교회와 함께한 목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그는 사제 기금의 돈을 횡령한 혐의와 왕을 몰아내는 폭동의 실패로 말미암아 루마니아를 탈출하여 국제적인 미아로 전락한 신세가 되었다. 오랜 기간 외국의 통치자들에게 복종한 루마니아 정교회의 오랜 전통을 소련과 루마니아 공산당은 교묘하게 이용하였다. 루마니아 공산당은 종교가 공산주의의 적이고 결국 소멸할 것이라 보았지만 정권에 복종하는 교회가 정권 유지에 효과적이라는 것도 깨달았다. 공산당이 선택한 것은 루마니아 정교회로 모든 종파를 통합시키고 루마니아 정교회를 철저하게 공산당에 복종시키는 것이었다. 물론 정교회는 종파 통합과 정권에 복종하는 대가로 상당한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 공산화 이후 루마니아 기독교에서 가장 막대한 타격을 입은 종파는 루마니아 그리스 가톨릭 연합교회였다. 150만 명의 교인을 가지고 있던 그리스 가톨릭 연합교회는 사라지고 루마니아 정교회로 통합되었다. 1948년부터 1965년까지 루마니아 공산당은 교회의 영향력을 축소하려고 온갖 수단을 동원했다. 먼저 공산당과 정권의 정책에 반대하는 종파나 성직자들을 체포, 구금, 학살했다. 반면에 공산당의 정책에 복종하는 종파와 성직자들은 상당한 이익과 혜택을 누렸다. 그리스 가톨릭 연합교회 주교 11명이 감옥에서 죽었고 400명의 사제가 살해되었다. 공산당은 로마 카톨릭을 불법화하고 교황청과의 협정도 폐기하였다. 소련의 종교 정책에 따라 모든 종교 교육기관을 불법화했다. 헌법에도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문구를 명확하게 했다. 모든 종교기관의 의식과 관행은 헌법, 안보, 도덕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고 헌법에 명문화했다. 따라서 헌법상 종교의 자유는 이러한 단서 규정으로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학교에는 성화상 대신에 공산당 지도자의 사진이 걸렸고 교회와 종교학교의 모든 활동은 공공안전이라는 명목으로 항상 불법화할 수 있었다. 교회의 모든 활동을 통제하기 위하여 공산당은 모든 종파의 중앙기관을 설치하라고 명령했다. 물론 그러한 중앙기관은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했고 종교적인 신앙 고백을 기초로 한 모든 정당은 금지되었다. 신학교도 거의 폐쇄되었고 공산당이 통제하는 소수의 신학교만 남게 되었다. 아울러 루마니아 공산당은 종교의 말살을 위한 무신론 교육도 강화했다. 1949년에 미신과 신비주의, 부르주아 이데올로기를 파괴할 목적으로 과학, 문화, 대중화 협회를 조직하여 공산주의를 선전, 교육했다. 정교회의 희생과 공산당의 부역. 루마니아 공산당의 최고 지도자 게오르기 우데지는 1945년에서 1952년까지 8만 명의 종교인을 체포하였고 그중 3만 명을 투옥하였다. 소위 반동적인 사제로 찍힌 사람들은 체포되고 투옥되었다. 이런 사람 가운데 루터교 목사였던 범브란트가 있다. 그는 감옥에서 14년 동안 있었는데 감옥에서 고문과 세뇌를 당하였다고 폭로했다. 범브란트는 아침 5시부터 밤 10시까지 공산주의는 좋다. 기독교는 어리석다. 더 이상 아무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 포기하라라는 말을 들으며 세뇌당했다. 성직자들은 신학교에서 선교사 과정이라는 명목으로 세뇌 교육을 받았고 그 과정에 해당하는 시험을 통과해야 했다. 수많은 종파와 교회가 불법화, 폐쇄되었고 많은 성직자가 체포, 학살되었다. 또한 교회의 재산과 종교적인 시설들이 국가와 공산당에 의해 탈취되었다. 공산당이 이렇게 교회를 탄압할 때 공산당에 복종하고 충성한 사제들은 교회의 자원을 사용하며 동료 성직자에 대한 테러, 체포와 학살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다. 이러한 교회의 공산당에 대한 부역은 공산주의를 수용한 국민의 선택처럼 보이기도 하였다. 공산당에 충성한 대가로 교회의 성직자들은
국민의 평균에 해당하는 봉급을 받았고, 그들이 30개의 성당을 새로 건축할 때 정부 보조금을 받았고 많은 종교 서적을 자유롭게 출판하였다. 루마니아 공산당은 국제적인 관계를 증진하기 위해 루마니아 정교회를 이용했다. 공산당은 루마니아 정교회를 통하여 영국 성공회와 WCC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 그러나 루마니아 정교회는 로마 카톨릭과는 적대적인 관계를 지속하였다. 1962년 바티칸 공의회 때 루마니아 정교회는 공산권에서 유일하게 정교회 대표를 보내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1965년 루마니아를 방문한 성공회 대주교 마이클 램지가 루마니아의 경제적 성과를 칭찬하면서도 루마니아 공산당의 기독교 탄압에 대해서는 침묵했다는 사실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